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최근에 가야 임나 문제로 조선총독부가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로 가장 먼저 들이댄 강계토 호태양 비문, 이 비문의 임나가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그동안 대단히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강계토 호태양 비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뭐냐면 바로 호태양 비문에 새겨진 글자 수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한국의 사학계가 강계토양 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만큼 게으른지, 또 언론이라든지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제 주워 담다 보니까 실수를 연발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첫 시간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호태양 비문에 새겨진 글자 수입니다. 호태양 비문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호칭을 한다면 국강상, 띄어읽기를 한다면 국강상 강계토 경이라 되어 있죠. 토경, 그 다음에 평안, 호태왕이라는 겁니다. 국강상, 강계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호태양 비문이다라고 하는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첫 시간에 만나는 한번 충격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문에 새겨진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강계토양 비문이 어떻다느니 이야기하는 자체가 코미디죠. 자, 여러분들 그 실상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왕은 공식적으로 태왕 혹은 열제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책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내용에서 왕으로 칭하기 때문에 지금 다 입에 왕으로 용어가 붙어버렸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태왕 혹은 열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강계토 태왕은 고구려 19대 태왕입니다. 강계토 열제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374년에 탄생하셨고 본명은 담자 덕자입니다. 중국식 기록에는 페나란 안자로서 기록된 기록도 있습니다. 아버지 고국양왕 3년 386년 태자로 책봉되었고 광명진에서 18살 나이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2귀가는 충격적이기도 391년에서 412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강계토 태왕은 오래 사신 분이 아니라 그 넓은 영토 다물 정신에 의해 가지고 단군조선 영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39세 짧은 나이로 주유궁에서 돌아가십니다. 영락연호를 썼기 때문에 영락대제라고도 칭합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죠. 이분이 70 내지 80까지 사셨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이 신라의 요청해 가지고 백제를 말 그대로 백제와 외를 어떻습니까? 토벌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또 결국은 뭐냐면 이 백제라든지 가야도 건들지 않죠. 보면요, 백제도 결국은 항복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해줍니다. 그만큼 민족의식 하나의 이렇게 우리 역사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를 속국으로 삼았더라도 절대로 그 나라의 간판을 바꾸지 않게끔 그렇게 또 배려를 하신 분이 강계토 열제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강계토 태왕의 비문에 어떻습니까?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던 자체가 기록이 거짓말이다 하는 그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가 양심불량입니다. 원래 신민이 맞습니다. 속국으로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라의 간판을 유지하게끔 하고 자체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또 하신 분이 바로 강계토 열제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와 가야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분에 대한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강상, 광계토경, 평안, 호태왕이라는 것이 바로 비문의 원래 호칭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국강상과 강계토경은 여러분 아시겠죠? 넓은 영토의 경계를 열었다는 분이고 보면요. 그런 게 뭐냐면 많은 영토를 이제 개척했다는 분이고, 평안, 아주 이것은 뭐냐면 전쟁의 역사보다는 어떻습니까? 평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역사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국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국광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라 지역에서 나온 호우입니다. 호우인데 거기는 국광상이라는 표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계토경이 아니라 강계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태양 그런 호칭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왕의 신하였던 모두루의 묘지명에서 나오는 호칭을 보겠습니다. 이 모두루는 나중에 강계토왕 때 조상의 땅인 북부의 관리자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여기는 국광상,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개 크게 일었다 토지, 대개 토지, 그 다음에 호태, 성왕, 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호칭은 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영역을 대단히, 국가의 영역을 많이 개척했다는 것이 강조되었고요. 호태왕, 호태성왕이라고 호칭되었고, 재료에 국광상이라는 호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국광상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국광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강계토왕의 장지가 그쪽 위치가 국광상이다 하는데 그런 장지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끝까지 강계토왕의 장지를 가지고 국광상이라고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안 고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강계토왕 장지를 따라서 국광상이 호칭을 했는데,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참 웃고 배꼽 잡을 이야기죠. 원래 강이라는 것은 왜 어떤 표현을 쓰느냐,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북두칠성은 역사에 쓰는 것은 뭐죠? 보면요, 쓰는 의미는 중심이라는 것, 센터라는 것을 의미를 강조할 때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중심, 북두칠성, 북극성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그러면 국광상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모든 국가의 북두칠성, 말 그대로 줄인다면 천하의 중심, 천자의 나라라는 의미로서 국광상 의미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라 주장한다? 저 국광상이 강계토 호태왕 돌아가신 데 어떻습니까? 무덤이 있는, 묘가 능이 있는 곳이 바로 지명이 국광상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 지역에서 나온 호우 보시면 바로 강자 위에 뭡니까? 우물, 샵을 새기죠. 우물정자를. 저 우물정자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천문을 상징합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바로 북두칠성의 앞에 국자 모양을 이야기할 때 줄여서 우물정자를 쓰는데, 여러분들 바로 신라에 어떻습니까? 첨성대 보시면 위에가 우물정자고, 옛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서양의 모든 초기 우물은 전부 다 뭐냐, 우물정자 사각형 모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신기하게 뭐냐, 전 세계 6천년 7천년 전의 우물은 전부 다 우물정자의 우물입니다. 동그란 거 아닙니다.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북두칠성의 바로 기운을 받는 우물. 그래서 용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천장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많이 쓰는 천장과 천정, 어떤 분들은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립니다. 왜? 천장은 뭐냐, 천정은 뭐냐. 경상도에서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천장입니다. 천장, 천장이고. 그런데 이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표현을 해놨는가 봐요. 구분해놨는데 구분해놓은 것이 더 헷갈립니다. 자, 천정공사할 때 여러분 어디입니까? 위에를 이야기했죠. 위쪽. 그 다음에 천정석고보다 천정이라 씁니다. 그리고 천정은 뭐죠? 건물 안에 자, 지장한 위쪽 면이라고 해가 천장이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도 천장이 안 무너져요. 여기는 천장이라 씁니다. 그럼 저걸 다 사투리가 잘못 썼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헷갈리는 한국 표준 기준안이 더 헷갈립니다. 왜? 천정은 뭘 했느냐? 천정은 하늘천과 우물정으로 구성된 단어로서 문자 그대로 하늘이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 다음에 뭐냐, 건물의 내부의 위쪽 면, 우리가 말하는 천장을 이야기한다 하면서도 뭐다? 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천정 밑에 천장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은 뭐다? 하늘천과 막을장을 구성된 단어로서 하늘을 막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거는 다 제가 보면 지어낸 용어입니다. 국어학자 중에 누가 지어낸 건데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자, 현대용 한국에서는 천장은 건물 내부의 위쪽 면을 지칭하는 표준으로 사용된다는데, 이것도 누가 표준으로 만들어냈는지, 원래는 뭐다? 원래는 천정입니다. 천정인데 하도 왜 천장 쓰다 보니까 천장이 돼버렸지. 그래서 지금 표준안이 천장, 천정을 구분해놨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잘 보면 뭐예요? 천장은 현대에서 많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뭐다? 옛날에 건물 용어로 쓴다. 이렇게 또 표현된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깔리는 표현이죠. 천장이든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국광상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자에 국광상 뭐 강토 강자 쓰고 강할 강자 쓰고 별의별 표현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의미 자체를 퇴색을 시킵니다. 최근에는 뭐냐 굿셀강이랍니까 보면 뭐 그물 펼치다 강 저런 쪽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근거는 뭐냐면 1928년 중국 학자 유절이 쓴 호태왕비 고역에 대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놨냐 대왕의 비어석에는 국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조 시대 때 강을 어떻습니까? 어디로 썼다? 저강자 뒤에 보이는 강자 있죠. 저강자로 썼기 때문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뭐 글쓰기가 귀찮아서 그러든지 뭐 발음이 같아서 한자를 저렇게 쓰든지 육조 시대 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북두칠성 강하고 여러분들 그물강 뭡니까? 저런 강하는 의미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뭐다? 북두칠성 강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뒤에 강을 써버리면 어때요? 의미 자체가 퇴색을 돼버리죠. 퇴색이 돼가지고 천자의 나라가 다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강개토왕 호태양 비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께 글자 수를 파악해 들어갔습니다. 414년에 장수왕이 세운 것입니다. 비의 높이는 6.39m, 강면의 너비는 약 1.5m, 무게는 37톤, 불규칙한 장방형 기둥이고 자연석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는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면은 모두 6채로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여기 내용은 뭐냐면 크게 본다면 고구리, 원래는 고구리를 지금 고구리라 있지만 원래 발음은 고구리입니다. 고구리 건국자인 추모왕의 뿌리 되는 북부의 해못으로부터 신의한 출생담과 건국담 그리고 대무신앙부터 광개토 호태왕까지 어떻습니까? 세계화 양령 및 비의 건립 경위를 적어놨습니다. 또한 또 뭐죠? 호태왕 제위 시의 연도별 영역 확장 내용, 국경지대의 통치권 확인, 왕동 정치 구현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태왕의 무덤을 수호 관리하는 묘직이 330호의 출신 지역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상 보이죠? 저 호태양 비를 딴 지역에서 싣고 왔다 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높인 분이 있는데요. 자,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그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는 것은 호태양 비문의 글자 수. 참 이런 영상 올리면 안 되는데 하도 이제 거짓말 치니까 어떻습니까? 틀리기 때문에 또 글자 수 안 세보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올리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호태양 비문의 글자 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무위키 1775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1775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동북아 역사넷 1700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 호태양 비문은 1775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뉴스 기록한 그 글자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는 분 사면은 1775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1775자. 자, 인포 이렇게 이데일이라든지 인디포커스 이런 신문 기자들 내용에 1775자. 오마이뉴스 세종대왕신문 국내 도서 책자 쓰시는 분들도 전부 다 대부분이 1775자라고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775자는 뭐냐면 이렇게 풍화된 글자 수까지 모든 글자 수를 합한 것이 1775입니다. 왜냐하면 비석에 글자를 새길 때 가로 세로 어떻습니까? 사각형을 때리 가지고 말 그대로 만들어 글자를 파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대로 딱 체계를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강개토왕 비문의 숫자는 1775자, 보이지 않는 글자 수까지 합쳐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숫자는 1775자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학계, 언론계 모든 이게 어떻습니까? 책자, 그리고 어디까지요? 자, 역사 저널까지도 1700여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되어 있죠 보면요. 자, 보셨죠? 그러면 과연 1700여자, 1775자일까요? 모든 글자 수가 보이지 않는 글자 수, 지워진 글자 수까지 합쳐가지고 1700여자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역사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도배가 된 글자 수가 강계토 호태양 비문은 1775자라고 우리나라 동부와 역사재단 그 다음에 모든 언론 방송까지도 다 그렇게 동조를 해가지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일면을 보겠습니다. 일면을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는 분 크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세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세실 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안 세도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세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놨느냐? 자, 일면 여러분들 로그인 하셨죠? 일면의 숫자는 가로 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는 뭐죠? 10 가로는 11행입니다. 위에 숫자 만들어 놨습니다. 10개 그 다음에 11개까지 있죠. 11행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주운태 탁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보겠습니다. 밑에 40줄 있고 밑에 하나 더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세로는 41행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자, 제1면 보십니다. 여러분들 제1면은 가로 11행, 세로 41행. 그러면 곱하면 총 몇 자죠? 451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요리 넘어가 버리면 또 실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1775자라고 하는 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제1면은 41행과 세로 41, 가로 11행이 451자인데 그런데 비석의 탁본을 잘 살펴보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제일 중간 부분 근처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사왈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왈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저기 뭐냐면 그 내용 자 문장을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눈치챌 겁니다. 기사왈 그 다음에 뭐냐면 문장이 이어지는데 자 의도적으로 강계토양 호태양 비문에서는 뭐죠 보면요 밑에 두 칸을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그 다음 위에 칸에서 어떻습니까? 영락 이렇게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문장이 이어지게끔 호태양 비문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공백이 보이죠? 저 공백은 뭐냐면 글자가 지워진 공백이고요. 문장상 글자 자체를 안 써놓은 지역이 바로 일면의 바로 저쪽입니다. 기사왈 밑에 두 개 글자는 강계토양 호태양 비문을 비석을 새기는 분이 일부러 비워놓은 공백 칸이 두 칸입니다. 그래서 뭐다? 두 개를 2를 빼면 어때 보면요 451자에서 두 자를 빼면 뭐다? 일면의 숫자는 449자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면의 여러분들 자 빨간 박스 위에 다른 사각형에 비워진 글자 있죠. 저 글자는 뭐냐? 삭제되었거나 지워진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강계토양 호태양 비문을 쓰신 분이 의도적으로 비워둔 칸은 뭐냐면 바로 기사왈 밑에 두 개 문장, 두 개 문자입니다. 저 두 개 글자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일면의 숫자는 449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면의 모습이고요. 이면 글자 수 여러분들 말 그대로 세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자, 이면의 숫자는 뭐냐면 가로가 10행입니다. 일면은 11행이었죠. 자, 이면은 가로가 10행이고 세로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줄을 끊어놓고 다 쳤기 때문에 41행입니다. 자, 41행. 자, 이면은 가로 10행과 세로 41행. 그러면 총 글자 수는 어떻습니까? 모든 글자 수를 채웠기 때문에 410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자, 이면은 가로 10행, 세로 41행. 그 다음에 총 410자가 이면의 글자 수입니다. 자, 3면 보겠습니다. 3면도 여러분들 세실 필요 없습니다. 자, 3면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3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면은 자 가로가 14행입니다. 자, 가로가 14행이고 세로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41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로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맞춰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호태양 비문에서 가장 글자 수가 많은 비면 수는 뭐냐? 비면은 뭐냐면 바로 3면입니다. 3면은 가로 14행, 세로 41행이 돼가지고 총 글자 수는 574자. 모든 칸수를 채웠습니다. 글자 수를 채웠기 때문에 574자. 지금 보이지 않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삭제한 부분, 쉽게 말하면 글을 쪼아서 없앴든지 아니면 풍화 부분에 의해서 없앴던 그 글자 수가 글자가 지금 모양이 안 보이는 거요. 이 비면은 완전히 꽉 찬 비면 574자에 어떻습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 모습도 보시고요. 글자도 여러분들 새겨진 글자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수 셀 필요 없다고 했죠. 자, 사면은 어떻게 됐을까? 가로는 9행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가로는 9행, 그 다음에 세로는 41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면 숫자는 그 다음 9 곱하기 41은 어때요? 이 글자 수도 꽉 채웠기 때문에 369자가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면은 뭐다? 가로 9행, 세로 41행, 369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1면 가로는 11행, 세로 41행, 449자. 원래는 451자인데 어떻습니까? 두자가 어떻습니까? 공백을 뒀기 때문에 449자였고요. 2면은 가로 10행, 세로 41행, 410자였고, 3면은 가로 14행, 세로 41행, 574자입니다. 4면은 가로 9행, 세로 41행 해가지고 369자. 그 다음에 총 그래서 어떻습니까? 총 글자 수는 1802자. 사자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는 공백을 뒀기 때문에 총 호태양 비문의 총 글자 수는 1802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언론, 국사학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775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글자 수 세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오늘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 1802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보시고 1775자는 보이는 글자 수만 쓴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775자는 뭐다? 강개토항 가로 세로 비문에 들어있는 숫자 수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언론계 이런 데에서는 1775자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확인한 글자 수는 뭐다? 정확하게 1802자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호태양 비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냐? 기본 자체가 안 돼먹었다. 기본 자체가 글자 수 자체를 10년이 걸리는지 100년이 걸리는지 아직까지도 세지 못해가지고 1775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역사학계 동부 역사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국도 어떻습니까? 그 글자 수 세기 싫어가지고 1775자라고 거짓말 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자료라든지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료연구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성함과 단체명 그리고 익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렇게 이름을 영원히 역사 기록에 남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중요한 사료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핸드폰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유튜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쉬운 내용이면서도 가장 많이 틀린 내용 호태양 비문의 글자 수는 몇 자냐 오늘 그 영상을 일부러 올려드렸습니다. 주변 분들께 많이 여러분들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